안녕하십니까. 상식고 이쌤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고소득, 고재산의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어 왔는데요.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가 되고 비수급 빈곤층 실태 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인해 급여 탈락이나 미신청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노부모 가족 부양의 필요성이 악화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40.7%에서 2018년 26.7%로 악화되었습니다. 정부와 사회 부양의 필요성은 48.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소득이 수급 가구는 96만원인데 비해 비수급 빈곤층은 50만원에서 68만원 사이였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계획이나 세부 시행 방안 등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표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중위소득 산정 기준을 개편합니다. 새로운 산정 방식에서는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자료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는데요. 이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공식 소득 통계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산정방식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이 되면 더 많은 국민이 선정 기준 인상 효과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통계원 변경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상승분의 단계적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검토하여 다음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보다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준이 높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필요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원인데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은 508만원으로 12.5%나 높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 방식 등 산정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 방안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병수당 도입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의 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업무상 상병은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소득 상실 비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방식, 지원 조건, 관련 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며 치료받는 동안 소득 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긴급복지를 더욱 확대한다고 합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따라 저소득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1656억에서 4183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단기간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 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지난 3월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 개선을 실시하여 위기사유 세부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위기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거주 주거 재산을 고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하여 지역별로 3,500만원에서 6,900만원의 재산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재산 차감 기준을 보면 대도시 1억 8,800만원에서 2억 5,700만원으로 36.7% 완화되었고 중소도시 1억 1,800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35.6% 완화되었고 농어촌 1억 100만원에서 1억 3,600만원으로 34.6%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함으로써 가구수별 61만원에서 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긴급복지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한시적인 제도 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며 재산 차감 기준 및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기초장애인연금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먼저 기초연금 부분입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올해 1월부터 소득 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30만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까지 올해 1월부터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까지 기초급여를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0년 1월에서 7월까지 저소득층 지원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월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완화가 있었습니다.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제외했으며 기초생활보장 소득 인정의 계산 시 25세에서 64세에 대한 근로소득 30%를 공제 적용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4인 기준 138만원에서 142만 5천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자활급여를 인상했습니다. 자활급여를 월 139만원에서 146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액을 인상했습니다.
생계급여 69만원에서 71만원으로, 해산비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비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지원 단가가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40% 노인의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의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확대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64만 명에서 74만 명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되어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3월달입니다.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 개선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 지원 사유가 확대가 되고 재산,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4월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대상으로 4개월간 상품권 등 총 40만원에서 52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이 지급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의 소득 상실 또는 급격한 감소 시 위기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청년저축 계좌를 도입하였습니다. 차상위 계층 청년 15세에서 39세를 대상으로 월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하여 3년 만기 1,440만원을 지급합니다. 7월입니다.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긴급복지 추가 제도 개선입니다. 장애인 일자리가 2,000개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 한시 제도 개선 적용 기한이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금융재산 기준도 추가로 완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7월 말경에 제2차 기초생활보장계획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발표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